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잠깐 유럽에 가서 성지순례 산티아고 다녀오느라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이제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 기아의 EV9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다시피 휠 베이스만 해도 3100mm가 넘고요. 차체 길이가 5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플래그십 전기 SUV로서의 위풍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로 기본 모델은 501km, 그러니까 500km 벽을 깼습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454km 1회 충전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99.8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배터리 사이즈가 커졌죠. 그만큼 큰 차를 멀리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큰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기아차 특유의 디자인 포인트인 타이거 페이스, 호라이 코어 그릴이라고 하죠. 이런 타이어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양옆으로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그리고 이런 디지털 라이트 등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디지털화된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트렁크입니다. 이런 수납 공간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285, 455R 21 미쉐린 타이어 적용을 하고 있죠. 이 휠의 디자인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마치 사각형인 듯 이 원형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 디자인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운전자가 가까이 가거나 도어를 열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도어 그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어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닫게 되면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뒷부분 보시면 이 리어 램프,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이렇게 좀 색다른 라인을 그리면서 배치되어 있죠. 이렇게 트렁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충전기 세트와 이런 펑크 3킷이고요. 이 안에 소화기, 그리고 삼각대, 비상시에 사용한 삼각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트를 이 안에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 전동식으로 시트들이 다 접히죠. 다만 이 시트가 바닥이 완전히 풀 플랫이 돼서 좀 이 안에서 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차박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거슬리죠. 자, 현대차 그룹의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큰 특징 V2L 기능입니다. 220V 가정용 전원을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보면 일명 돼지코 전기 연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콘센트를 꽂아서 비상시에 재난 상황에서 전기가 끊겼을 때 이런 비상용 전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차 안에서 이런 가전 제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위아래를 살짝 깎아서 일자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원인 듯 아닌 듯 타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에 회생제동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는데요. 변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레벨 0, 1, 2, 3, 4 가장 강한 회생제동을 선택하게 되면 아이페달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완전 정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9.8kWh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고 있고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454km가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10에서 80% 정도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350kW 초고속 충전기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배터리가 큰 만큼 충전을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운전자들이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을 보면 왼쪽에 주행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조절하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차간거리,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오디오 모드, 음성 명령, 교대역 길 안내.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실내 온도 20도. 20도로 설정할게요. 오케이. 조수석 차창
닫아줘. 조수석 창문을 닫을게요. 조수석 차창 열어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제법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에는 이런 정보들 들어오죠. 내비게이션 정보,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 주행정보 트립미터들 들어오고요. 사륜구동 작동 상태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내비게이션, 미디어, 일렉트릭 비클, 배터리 잔량 정보들 지금 보고 있죠. 58% 남았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1km 밖에 있습니다. 교대역까지 61.7km가 걸리고요. 연료를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썼는지도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네요. 전기 사용량 보여주는 거죠.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입니다. 배터리 온도가 충전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정 온도에 있으면 충전이 빨리 되죠. 급속 충전소를 목적지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작동을 해서 배터리 온도를 어느 정도 적정 온도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충전을 시작할 때, 충전을 할 때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충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거죠.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차박, 캠핑할 때는, 장시간 이용을 하게 될 때는 시동을 끈 채로 오디오, 실내 조명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내비게이션 연동할 수가 있고요.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이게 무선으로 되나요?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라 그러네요. 무선 연결은 안 되고요.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르고 모션 시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열선 통풍 되고요. 마사지 기능 들어와 있어서 아주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자,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전방 교차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뭐 이런 기능들, 속도 제한, 주차 안전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고요. 브레이크 모드를 이렇게 노멀과 스포츠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예민한 제동을 할지, 노멀한 평범한 제동을 할지 브레이크 모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일부러 내는 게 저는 영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억지로 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끄고 달립니다. 하이패스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공조, 다음에 시트, 라이트, 헤드램프, 에스코트, 라이팅 패턴, 이피션스, 액티브, 테크니컬, 솔리드. 이렇게 앞에 있는 디지털 라이트를 형태를 이렇게 5개 형태로 달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와 NFC 카드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죠. 아주 넓은 화면에 많은 정보들을 띄워줘서 운전을 하면서 굳이 주행 정보 찾아서 시선을 이리저리 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트인 캠 들어와 있고요. 내 차 위치 공유, 약속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거기로 가고 있는데 도착 예정 시간 언제다,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기아에서 이런 많은 기능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에서 이 정도의 기능 갖춘 차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IT 기능, 차에 들어와 있는 이런 디지털 편의 기능들이 현대차, 기아에서는 아주 수준이 아주 높다, 경쟁력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버튼이 몇 개가 있죠. 홈, 맵, 서치,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뭐 이런 부분들 주로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만들어져 있고요. 공조 버튼, 오디오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몇 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죠. C타입입니다. 누르면 충전용으로만 할 건지,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할 때 디지털 정보까지 주고받는 그런 기능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충전용 USB 포트 C타입 준비되어 있습니다. C볼트,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납함이고요. 수납함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 밑에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죠. 여자 운전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하이힐, 드라이빙 슈즈 여기 놓고 바꿔 신고 다닐 수가 있고, 이런저런 잡동사니들 여기서 놓고 수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문 글로우 박스도 제법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SOS 버튼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 내 전화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다, SOS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답이 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2열 3열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2열 좌석 보는데요, 이 차 6인승이고요 2열 시트를 이렇게 좌우 분리된 별도의 시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전체 6인승으로 뒷좌석 구성되어 있죠.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운전석을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는데, 무릎 앞으로 주먹 3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아주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풍 시트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에는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는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음질이 고급스럽죠. 뒷좌석을 위한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밀면 이 안으로 깊은 콘솔 박스 들어와 있죠. 이런 송풍구 와 있죠. 뒷좌석 공조장치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조절 버튼들 들어와 있고, 암레스트 전원을 넣으면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2열까지 마사지 시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바닥, 아주 평평한 바닥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효용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뒤로 USB 포트, 충전 포트 하나씩 들어와 있고요. C타입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트를 앞으로 밀어버려서 이 좌석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무릎 받침까지 나오고요. 이런 아주 건방진 자세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의전용으로 혹은 VIP를 모시는, 어른들을 모시는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사용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썬루프가 앞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위로 작은 썬루프가 들어와 있고요, 2열 3열 위로 넓은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 욕심 같아서 그냥 통유리로 전체를 커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3열입니다. 3열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컵홀더 있죠. 이 위에 실내등,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2열 시트를 세우면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꽉 끼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 한 번씩 쓰기에는 충분한 그런 시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2, 3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일단 차가 크죠. 큰 차가 주는 뭔지 모를 부담감, 혹은 좀 도로가 꽉 차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고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노면 패턴 반복되는 길인데요, 충격이 전해져 오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세팅을 해서 90 제한 속도에 맞춰봅니다. 잠깐 손을 떼보는데요, 완만하게 왼쪽으로 굽어가는 도로의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레벨 2의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될 테고요. 이제 하반기에 EV9 GT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3단계 레벨 3 ADAS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시속 80km까지는 스티어링에서 운전자가 공식적으로 손을 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 거죠. 자,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놓게 되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몸을 딱 잡아줍니다. 전기 자동차죠. 이 GMP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99.8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차체가 커진 만큼 배터리 용량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직한 모델은 19인치 타이어의 1륜 구동 모델인 경우에 1회 충전으로 501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단하죠. 이제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간다 그러면 굳이 완전 충전했을 때 몇 킬로 갈 수 있냐라는 건 더
따지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단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차 공차 중량 2,500km를 넘는다고 제원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계식 주차장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 기계식 주차장들이 2톤, 2.1톤, 2.2톤 정도 이제 한계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더 무겁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도 전기차의 그런 특성을 몰라서 이제 기계식 주차장에 넣을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 출력은 283kW고요. 마력으로 치면 384마력이 됩니다. 380마력. 대형 SUV로서 이 정도면 제법 강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륜구동을 하게 되면 앞, 뒤차 축에 모터가 배치되면서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트윈 모터를 사용을 하면서 워낙 강한 힘을 발휘한 모델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모터로 380마력 정도의 힘,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그런 그 고성능에 목이 마르신 분들은 하반기에 출시할 GT 모델, EV9 GT 모델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 바람소리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잔잔하게 깔리는 정도의 바람소리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조용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고속주행에서도 그런 조용한 실내의 느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내가 워낙 조용해서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하지만 또 조용해서, 너무 조용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잡음들, 이를테면 시트 삐걱이는 소리, 비닐 재질들 비벼지는 소리, 이런 사소한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릴 우려는 있습니다. 차 안에 청소, 정리정돈 잘 하고 다닐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 차선 변경 지원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뒤에 후속 따라오는 차들이 없으니까 차선 변경을 스스로 이렇게 해내죠. 차선 변경을 하고 이제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풀옵션을 하게 되면 거의 9,900만 원을 넘는 가격,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형 모델 6,900만 원대에서 시작하죠. 이런 대형 전기 SUV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작은 차를 바탕으로 도시에 잠깐 이동하는 정도의 이동 수단으로 전기차의 존재 가치가 크죠. 네, 이렇게 큰 차를 전기 배터리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건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전기 자동차의 존재 이유와는 조금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빠르게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요. 대중 소형 막론하고 모든 수준의 차들이 빠르게 전기 자동차로 변환이 되어 간다고 볼 때, 이런 대형 전기 SUV, 대형 전기 자동차의 등장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싶습니다. 그 대형 SUV, 대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로 만드는 것은 어떨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런 대형 SUV의 전기 자동차도 좋지만 수소 자동차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잠깐 해봅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제동 보다 큐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고요. 시속 100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완전 정지까지는 아니고 살짝 제동을 해봤는데요. 앞이 확 숙여져야 정상이죠. 차체 높이가 1700mm를 넘고 무게도 있고 한데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쳐박히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차체가 숙여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해내고 있다. 브레이크의 반응 좀 괜찮은 편이다 싶고요.
기본적으로 차체가 높죠. 회전할 때 무게중심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낮다는 점,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코너에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안쪽에 살짝 제동을 해줘서 코너를 돌 때 좀 더 민첩하게 빠르게 회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코너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스포츠로 가고 쭉 제동 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좀 묵직한 느낌을 주죠. 그러면서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 있지만, 아르고 모션 시트가 이 차가 기우는 쪽에 시트에 공기 주머니를 부풀려서 몸을 딱 받아주고 있습니다. 차체의 균형과 운전자의 몸의 균형을 잘 제어해주고 있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코너링을 시도해도 충분히 받아주고 있다, 커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바람직한 운전은 아니죠. 이렇게 대형 SUV라고 한다면 그래도 두세 명, 네다섯 명, 6인승입니다. 많으면 6명까지 이제 타고 움직이게 될 텐데, 좀 더 차분하게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루는 게 맞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행의 질감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수하다는 것,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무게중심이 낮아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반응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코너링을 무난하게 잘 받아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운전을 잠깐 맡기고 제가 뒷좌석에 앉아봅니다. 한없이 편안한 뒷좌석인데요. 조용하게 움직이는 전기차의 이 주행의 질감이 확실히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내연기관 차를 타는 사람이 이 차를 타면 놀랄 테고요. 또 전기차, 이렇게 조용한 전기차를 타던 사람이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무척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잘 걸러내고 있습니다. 노면의 잔진동, 잡소리에 실내 유입도 잘 걸러내고 있어서 뒷좌석에서 느끼게 되는 승차감, 주행의 질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숨 자면서 움직이면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잠자기 딱 좋네. 덜컹덜컹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느낌도 그렇게 거칠지가 않고요. 자, 이 팔받침을 하게 될 때 무심코 이 전원을 눌러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사지 시트가 작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뒷좌석에서 느껴본 이 차의 승차감 역시 좋다, 최고 수준이다. 네, 시속 100km 가속시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2583km 공차 중량이고요. 384마력이죠. 그럼 약 6.7kg 정도 마력당 무게비가 나오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5.3초입니다. 자, 부스트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에어컨 껐습니다.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빠른 가속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트윈 모터 두 개를 적용한 4WD 시스템 치고는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덩치를 움직이는데 딱 좋은 정도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좀 더 고성능을 나는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나올 GT 트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2차 공인복합 연비 3.9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킬로와트아워당 3.9km인 거죠.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차가 무겁죠. 공차 중량이 2,500kg를 넘어갑니다. 상당히 무거운 이 대형 SUV가 kWh당 3.9kg의 연비를 보인다. 상당히 우수한 연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1시간 6분 동안 달려왔네요.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했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kWh당 6.2km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kWh당 3.9km인데 아주 우수한 연비 기록했다 싶고요. 에코모드로 달렸고요. 에어컨 22.5도로 풍량 2단계로 세팅을 해서 달려온 최종 연비입니다. kWh당 6.2km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아 EV9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2차 EV9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음성 명령 시스템입니다. 음성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호출이 안 됩니다. 헬로 기아, 안녕 기아, 안녕 기아, 헬로 기아 버튼을 누르고 음성 기능을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대부분의 음성 명령 시스템이 음성으로 호출이 되죠. 현대기아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 헬로 벤츠, 안녕 BMW 이렇게 해서 볼보도 그렇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음성 명령 시스템을 호출하는 이런 부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성 명령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죠. 또 하나 이 12.3인치 모니터 사이에 끼어 있는 이 5인치 모니터입니다. 스티어링 휠에 가려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 올라오는 정보를 보려면 고개를 살짝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EV9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죠.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전기 SUV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반기에 되면 GT 고성능 모델까지 라인업에 추가된다고 하니까 좀 더 전기차 시장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EV9 기아의 이제 플래그십 전기 SUV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시장의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바꾸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500km의 벽을 깼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하반기에는 주행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 레벨 3에 준하는 ADAS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라는데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싸게는 6,900만원대, 이제 최고 풀옵션에 최고 트림을 적용을 하게 되면 거의 1억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 확보하고 있는데요. 뭐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서의 자존심도 세우면서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베스트셀러의 자리도 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전기차 특유의 주행 질감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고요. 차가 큰 만큼 부드럽게 안전하게 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전기차 특유의 아주 완성도 높은 주행 질감, 승차감을 최고 수준으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